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 재건축 공약에 집값 오르자 안전진단 규제 연내 안 풀 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임대차 개정에 신중한 행보를 볼 전망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고요. 한시장 전문가는 지난 3월부터 1기 신도시와 서울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가 윤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정 협의 과정에서 시기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인수위 같은 경우에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이 실수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정책들을 모색하는 이런 방법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자,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 8월 전후로 해서 시장 상황을 보고 대안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다른 부동산 공약 대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법안 발의나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올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이 되고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은 올 하반기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그다음에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개정 추진은 23년 과제가 좀 되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연내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들이나 법안 발의 규제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마다 건설주들과 이제 그 예하의 뭐 건자재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변동성을 심하게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현명하게 좀 판단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눈을 딱 감고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 두시면 건설주들과 이제 건자재 관련 업종들이 전부 다 한번 탁싹 순환매가 돌고 나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다시 한번 키 맞추기 시기라든가 이제 수급이 다시 쏠릴 때 그때 이제 투자해놨던 종목들이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투자 방법을 정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1주택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듯 공정가액 비율 추가 인하 검토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정가액 비율이 이제 나와 있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대통령 공약보다도 더 낮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고요. 이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조정할 예정이었던 공정시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를 동결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 낮추면 2020년도에 90%나 2019년도에 80%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60%부터 100% 범위까지 이제 시행령으로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다고 하고요.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가 인하할 수 있습니다.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범위 그리고 재산세 관련 조정 등을 논의를 8월 정도에 다 마무리를 짓고 8월 말 이전에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야 올 11월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이미 8월 이전에 나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하반기가 시작되고 나면서부터 이 건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물밀듯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고요. 일부선 공급 차질 우려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시작된 재건축과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되 나머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속도 조절론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습니다. 신석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재건축에 막혔던 단지들의 사업을 독려를 했고요. 여의도 시범,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가 건축 기획을 마쳤고 압구정, 송파, 재건축 단지들도 밑금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자료에 따르면 한동안 보합세를 보이던 아파트 매매 가격이 3월 이후 점차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초나 용산구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확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30년 연한 규제 폐지와 안전진단 규제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및 분양가 상한제 재조정 등을 내세웠었습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한 현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를 완화했다가 간신히 안정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혼란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같이 궤를 함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늦추는 게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규제가 빨리 완화되길, 그래야 집값이 오르고 그래야 우리가 또 집을 팔고 뭐 이러면서 뭐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게 이제 다주택자들의 이제 생각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집값은 오른다의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걸 정부가 얼만큼 잘 컨트롤을 할 것인가, 네, 그것이 이제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합해보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내에 한두 개 정도의 법안들이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정말 세계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증시도 정말 거의 소용돌이급으로 정말 시장이 하루하루마다 휙휙 변할 것 같습니다. 뭐 하루는 반도체가 막 급상승을 했다가, 또 하루는 또 저쪽에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주가 막 갔다가, 또 자율주행이 막 갔다가, 결국엔 뭐 건설주가 막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쉴 새 없이 될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제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증권사들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우선 메인은 건설주들과 그 다음 건자재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주가를 좀 잘 따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끔 정말 시장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이걸 정말 다 달성이 가능한 것인가에도 한번 초점을 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나머지는 차트를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일봉입니다. 자, 최근 이제 계속 거듭되는 하락장 속에서 오늘도 좀 다시 소폭 하락하게 되었는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바닥이고요. 월봉상으로도 그 자리가 바로 바닥입니다. 시총은 4조 6천억 원 정도가 되는 회사이고요. 코스피 상장 기업사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려고 하면서 더블 카운팅에 대한 요소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가가 다 가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일단 기관의 엄청난 매도세 좀 떠밀려서 가는 것 같고, 외국인도 이틀 정도 팔기는 했는데 그 전에 사놓은 것들이 있어서 아직은 순매수이기 때문에 좀 외국인을 좀 믿고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건설주들이 사실 좀 정신이 없었죠 여태까지. 뭐 중대재해법도 있었고, 또 이제 광주 그 건물 또 붕괴 사건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건설주들이 좋지 않았는데, 거기에 또 뭐 우크라이나 지정학발 리스크 생기고, 또 지금 대통령 선거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가고 있어서, 혹은 좀 연기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성에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되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재무제표라든가 차트를 통해서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우선 재무제표로 봤었을 때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아직은 나오지 않아서 그것과는 지금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선 나오는 대로 좀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컨센서스만 본다면 뭐 나쁜 상황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거보다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안 좋을 가능성이 좀 크고,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원자재 급등, 그리고 뭐 수주 건들이 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좀 좋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뭐 개발은 뭐 따내고 있기는 한데, 뭐 실질상 아직 뭐 나온 것들은 없어가지고, 네, 1분기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좀 관망세로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지금 거의 바닥권에 한번 다다랐기 때문에 여기서 소폭 한번 들어가는 거는 좀 괜찮지 않나, 예, 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건설주 쭉 볼 건데, GS건설도 정말 분위기 좋지 않고, 거의 뭐 현대건설 따라가고 있다시피 가고 있습니다. 거의 위치도 비슷하고요. 네, 여기도 이제 기관이 순매도 중이고, 외국인도 여기서는 순매도 중입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우선 여기도 1분기 실적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재무제표 컨센서스 나온 거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다르다는 점을 못 느끼겠고, 그 다음에 액면 이게 액면 분할하지 않았나요? 액면 분할 아닌가? 뭘 했었죠? 뭐 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뭐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게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원래 한 10몇만 원 됐던 주식인데, 무상증자를 했군요. 100%. 그래서 주가가 100%가 떨어진 거고, 네, 일단 영업이익 37.1%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1257억.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1257억이니까 약 500억이 떨어졌습니다. 5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안 좋고, 그래서 실적도 안 좋고,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은 나머지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지 않나. 그래서 DLENC가 훨씬 더 하방의 압력이 좀 큰 것 같고, 상장 이후에 지금 첫 가격이네요. 네, 그럼 저라면 DLENC 삽니다. 저라면. 네, 어쨌든 가격도 싸져서 사람들이 이제 좀 살려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좋진 않지만은 공모가 이하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 공모가가 아니죠. 상장 첫날가보다도 지금 신저가를 뚜르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투자할 만한 가치는 좀 있겠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형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도 중흥 SC에게 이제 인수를 당한 뒤에 어떻게 행보를 가져갈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시기도 좀 좋진 않고, 또 임금까지 또 상승을 하면서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건설주 중에서는 같이 알아둬야 될 것이 IS 동서죠. IS 동서.
IS 동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좀 건설주긴 하긴 하고 이제 소형주긴 하지만 지금 주가 굉장히 빠지긴 했네요. 네, 좀 월봉상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지금 들어가서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어쨌든 그 폐기물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어서 보고서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건설주도보다 좀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하지만 기관이 대량 매도, 외국인은 또 매수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물론 다른 건설사들도 뭐 그 소형 그 원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또 DLENC나 GS건설 같은 경우, GS건설은 뭐 그 모듈러 주택 또 있고, 또 DLNC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방편으로 신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대우만 좀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봤을 때 제일 매력도가 있는 거는 DLENC 그리고 IS 동서입니다. 물론 제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이 아직까지도 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언제 상장한다 뭐 이런 말은 없긴 한데, 또 상장 이슈가 뜨면 더블 카운팅에 대한 그 악재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DLENC, 여기도 이제 작은 회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IS 동서를 이제 매수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뭐 한샘이라든가 뭐 예하의 다른 이제 건자재 기업들도 많죠. 네, 뭐 KCC 이런 업체들도 있고, 여기도 지금 계속 신저가를 찍어가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도 뭐 괜찮고, 뭐 지누스도 이미 인수가 됐죠. 그래서 여기도 향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대 백화점에게 인수를 됐던 지누스고, 또 뭐 현대 리바트, 네, 현대 리바트도 거래량이 정말 없긴 한데, 네, 주가상으로 이제 굉장히 낮은 부분에 지금 대부분 되어 있어서 사실 어디를 투자해든지 간에 올라가기는 올라갈 겁니다. 네, 그다음에 뭐 LX 하우시스도 있죠. LX 하우시스 정도도 한번 보면 5만원, 네, 요것도 거의 바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건설주라든가 건자재 업체들은 대부분 지금 코로나 주가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걸 얼만큼 기간 동안 버티느냐, 그리고 정책적으로 얼만큼 풀고 나올 수 있는가, 네, 그 부분에 좀 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